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는 신나게 배에 오르는 사람들로 한창이었어요. 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육지로 가려던 위도 섬 주민들 외에도요. 이곳에 낚시를 즐기러 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단체로 이곳에 여행을 온 직장인들까지 다들 육지로 돌아가려고 서해 페리호에 몸을 싣게 되죠. 그들은 총 362명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무렵이었어요. 기상청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파도가 세고요. 강풍이 불고 돌풍이 예상되니까 선박에 주의를 요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위도라는 곳에서 육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요. 당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출항을 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왔던 직장인들은 섬에서 발이 묶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요구 끝에 서해 페리호는 어쩔 수 없이 오전 9시 40분경에 출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배에는요, 이미 정원 외에 무려 141명이나 초과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섬 주민들이 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만든 어떤 젓갈 같은 거 있죠. 이런 해산물이 약 10톤가량이 배 앞부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항부터 배는 뒤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위도에서 출항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파도가 점점 높아졌고요. 게다가 북서풍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전 10시 10분 선장은 회항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장이 방향키를 남쪽으로 40도가량 잡게 되는데 이때 약 2, 3m에 달하는 큰 파도가 갑자기 이 회리호의 옆구리를 타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파도가 옆구리를 치게 되니까 배가 흔들렸던 거예요. 게다가 그 전 상황도 좋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승객들과 화물들이 한 번에 배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시 생존한 승객들에 따르면 배가 2번이나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린 뒤에 이 배의 옆구리를 파도가 세게 때리는 그런 아주 굉음이 울리면서 순식간에 빠르게 기울었다고 해요. 배가 기울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에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행히요, 1등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등 객실은 배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층인 2등, 3등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요, 빠져나갈 새도 없이 물이 빠르게 차올라서 갇혀버리게 되죠. 당시 구명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지만 워낙 배가 빠르게 침몰하고 실제로는 이 구명조끼조차 챙겨 입을 시간도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우리는 누군가라도 빨리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1993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휴대폰이 드물었던 시대라 그 육지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닷속 한가운데서 페리호가 침몰하고 있었고 침몰 5분 후인 10시 15분에 이 다행히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한 어선이 어라? 저기 배가 가라앉아서 침몰하고 있네?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발견했고 배를 끌고 가까이 다가와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때 육지에다가 페리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경 헬기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뒤인 11시경에 도착을 했고요. 해경 함정은 12시 30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초동 대처가 좀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당연했고 이 모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약 70명 정도만 구조가 됩니다.
구조의 황금 시간대는 넘어갔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구조는 더욱더 힘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해 페리호가 반쯤 기울어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생존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다음 날부터 바다 위로 시신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바다에서만 약 200여 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당시 뉴스 보도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사고 발생 하루 반이 지나도록 여태껏 사망 실종자 150여 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안 위도 앞바다 여객선 참사 현장. MBC 뉴스 취재팀은 오늘 수중 20m 사고 선박의 시체 인양 작업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양이 된 시체는 모두 58구입니다. 사이버 전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부표가 배가 침몰된 죽음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지역에서 해군과 해경, 해난 구조대원들이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취재단도 가라앉은 페리오로 접근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둘씩 인양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나머지 희생자들이 남아있는 바닷물 속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가면서 침몰된 페리호의 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갯벌 속에 빠져있는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죠, 지금. 옆으로 그냥 그대로 누워갖고, 선명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페리라고 써있고. 선실 출입문이 보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그 속에는 사고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누워 있을 것입니다. 유품인 아이스박스가 배 밖에 널려 있습니다. 한 낚싯대도 선실 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몰된 배 이름도 발견됩니다. 페리오 글자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해난 구조대원들이 선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여성 희생자가 이제 막 인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실문은 잠겨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실 안의 승객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배가 완전히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에서 배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선창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주로 부녀자 시체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남아 있는지는 모릅니다. MBC 뉴스 전농원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보도가 되었던 뉴스 자료를 보셨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건엔 오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바로 다음 날 이 페리오 선장이 탈출을 하고 유유히 집으로 도망갔다라는 목격담이 나오게 되면서 경찰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팀을 파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뉴스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 배의 선장이었던 백운두 씨는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을 이제 단편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승객들이 이렇게 배에 갇혀 있는데 그대로 두고 도망갔었냐 하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는데 결국 10월 15일 백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배 안에 통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됨으로써 이 논란이 잠재워지게 됩니다. 인양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10월 17일 오전 11시 드디어 페리오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과 그 유품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물이 설치가 되었고요. 이 옆으로 넘어져 있는 배의 형태였잖아요. 여기에다가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똑바로 세우고는 물을 빼는 배수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날 밤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이르렀고 이 회리호에 연결되어 있던 이 와이어 있죠. 이 와이어가 끊어지게 되면서 배는 다시 바다로 가라앉게 되죠. 이후에 침몰한 지 약 열흘이 더 지난 10월 27일에 배는 대형 바지선에 이렇게 실어져서 인양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선체 내에는 70여 구가 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배의 가장 밑이었던 3등 객실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서해 페리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요. 탑승객 362명 중에 무려 292명이 사망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 대참사는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먼저 정원 추가가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위도라는 지역이 낚시 명소로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이용객이 상당히 늘게 된 거죠. 주말에는 몇백 명씩 이곳에 오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 이 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왕복 1회 운행되는 이 배가 도저히 이 승객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도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이제 배 회사에다가 증편해달라, 배편을 더 늘려달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 회리호 업체는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세업체라고 자신들을 얘기하면서 증편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원 초과가 된 상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운항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별 사고가 없었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실 운영 행태도 원인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승선원 12명이 이 배에 타도록 되어 있는데 회리호는 평상시에는 10명의 승선원만 태웠고 사고 당일에는 7명만 탑승했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랬을까요? 게다가 승객이 많이 타면요, 분명히 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을 고루 위치하고 분포를 해가지고 배에 균형을 맞춰야 하고, 또 비상시에 이렇게 구명 장비가 어디 있는지, 사용법은 뭔지 그걸 알려줘야 할 안전 요원이 단 2명만 타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생존자들은요, 구명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서 허둥댔고 그 중에 아이스박스에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주민들이 이 10톤가량 되는 그 액젓을 육지에 갖다 내다 팔려고 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의 요인이 됐었고요. 게다가 이 직장인들이 일요일날 배를 탔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는 아무리 날씨가 나쁘더라도 하루 한 번밖에 운항되지 않는 이 배에 반드시 타겠다고 주장을 했던 게 이 침몰의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예정된 원인 외에도 사고 신고가 늦게 됐잖아요. 핸드폰이나 뭐 이런 통신수단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해양구조대가 늦게 도착한 점은 아무래도 기술이 지금보다 덜 발달한 199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해경이 이렇게 신고를 받고 늦게 온 것은요, 그들이 바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해경분들을 욕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게다가 신속한 재난경비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것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무려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 회리호 침몰을 겪은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당시 MBC 앵커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바다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되는가. 올 들어
육해공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에 의한 인재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다 같이 이쯤은 뭘 하면서 무리하게 밀고 나갔던 데 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과 규칙,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제4, 제5의 큰일들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대형 참사들. 그는 1993년 우리는 어쩌면 제3회, 제4회 사건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린 2014년에 또다시 세월호 침몰을 겪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의 대형 참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